한반도 안보전략연구원 이사장 송봉선입니다. 오늘은 북중 국경 장기 폐쇄로 북한의 생명줄이 끊기고 있다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장기간 북중 국경을 폐쇄한 지 1년여가 지나가 북한의 경제가 최악의 상태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은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봉쇄로 경제 침체 현상이 극도로 악화되는데도 불구하고 비현실적 방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생명줄인 중국의 세관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3,616만 달러, 약 409억 원에 그쳤고 중국 외 다른 국가들과의 수출 총액도 806만 달러, 약 91억 원에 불과합니다. 수출 총액이 500억 정도면 시체 본도는 이보다 훨씬 적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밀무역도 줄어들어 시장에 물건이 사라지고 있는 형편이라고 합니다. 주민들은 비싼 쌀보다는 싼 강냉이를 구입하여 식량으로 대체하고 서민층들도 강냉이 국수조차 구하지 못해 잡곡을 섞고 만든 죽이나 풀죽으로 끼니를 잇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고난의 행군 탈출 후 부족하지만 유지되던 평양 시내의 배급도 어려워지고 있다 합니다. 북한 당국은 노동당 관료와의 혼인 등으로 평양 시내에 살고 있던 지방 출신 사람들에게 평양에서 퇴거하라는 극단적 명령을 내렸다고 하며 어떻게 하든 평양의 입을 줄이는 고육 질책을 짜내고 있는 시점입니다.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거의 사라져가던 꽃제비도 다시 나타나고 있고 죽음을 각오하고 중국으로 넘어가는 꽃제비들이 늘고 노인들도 형편이 어려워져 배를 걷는 일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중국기에 잠깐 있었던 보릿고개를 겪는 농가가 거의 가을 수확철까지 지속되어 오고 있는데 원래 중국기에 북한 인민들의 양식이 되던 중국산 곡물이 들어오지 않고 북한 당국이 주기적으로 푸는 군량비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공장도 거의 멈춰서서 중국에서 조금 원자재가 들어오면 잠깐 가동하고 그게 떨어지면 가동을 멈추는 등의 양상만 반복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하청을 받아 자생하던 북한 공장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이들도 거의 일감이 없어 공장에서 나오는 상품들로 장사를 하던 상인들도 장사를 그만두고 있다고 합니다. 달러와 환율이 폭락하자 김정은은 환전성을 처형하여 현재는 1달러에 7,000원 선 밑으로 고정을 시키고 있습니다. 고갈되는 달러 부족을 막기 위해 내수에서는 달러 사용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김정은은 코로나로 바닷물이 오염되는 것을 막기 위해 소금 제조와 어록까지 금지시키는 위주메탈 사건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은 지금의 경제 상황이 고난의 행군, 즉 1990년대 중후반 대량 아사자가 발생한 시기보다도 더 어려운 위기라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나온다면서 이 때문에 북한은 이번 사태를 수습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간부들조차도 현재 경제위기 상황이 전 세계적인 비루스 유행 때문이라고 정부가 지나치게 이를 강조하고 있다고 불평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 선전선동을 강화하면서 정권으로 향하는 불만을 잠재 우려하고 있지만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로 생명선인 북중 국경 폐쇄는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한 내부는 주민들의 불만이 임계치에 도달해 또 책임자를 처벌하는 수법으로 위기 국면을 전환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코로나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국이라고 강조하지만 코로나 발생 지구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북한 내부 소식 등의 코로나19 관련 집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1일 기준으로 국가지정시설 발열 독감두조 격리 인원이 총 8만 1,000명이라고 조사됐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 숫자가 사실상의 코로나 감염 숫자로 보입니다. 이 숫자는 군을 제외한 숫자로 군 모두를 합하면 이보다 훨씬 많은 숫자가 될 것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 국가 비상 방역 체계를 유지한 가운데 중앙 비상 방역 지휘부는 현재 매일 인터넷 화상 회의를 통해 각 지역의 확산 실태 등을 종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단할 의료기구도 없고 치료를 할 수 있는 약품은 물론 국가적으로 지정된 격리시설도 대부분 차 있어 증상이 나타난 사람들이 자가격리 외에 특별한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북한은 2020년 1월 28일부터 코로나 국가 비상체계를 선포하고 평양을 비롯한 각 지역의 비상방역 지휘부를 조직했습니다. 지난해 연말부터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단계를 최고 수위인 초특급으로 격상해 국경과 지상, 해상 및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을 봉쇄했고 각종 모임도 중단시킨 바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상 유례 없이 학생들의 방학을 수차례 연장하고 상점과 음식점 등 집합시설의 영업을 금지했습니다. 국경 봉쇄 조치에도 밀수에 가담하거나 방역 조치를 지키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는 총살도 불사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포정치에 가까운 방역 조치들을 보면 북한 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북한 내 코로나 확진자는 0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강력한 방역 규제를 하는 것은 방역이 무너질 경우 의료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의료약품이나 지원시설도 갖추지 못해 결국 사회 전체가 붕괴될 수 있어 이런 조치를 내놓았다고 합니다. 최근 평양을 빠져나온 외교관들은 외국인들의 귀국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평양에는 2021년 4월 현재 외국인이 거의 남아있지 않으며 300명 이하라고 합니다. 이들은 평양이 유례없이 엄격한 전면적 제한과 통제로 의약품을 포함한 생필품의 심각한 부족, 건강문제 해결 방안 부재라고 하고 있습니다. 청정국이라고 하면서도 북한은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위해 국제사회의 도움을 요청해 비정부 기구에 백신 신청서를 내고 유럽 국가 대사관을 통해 백신 확보 방안도 강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코로나19 주간 상황 보고서에 따르면 2021년 2월까지 북한의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주민 누계는 2021년 현재 9,373명이고 확진 사례가 없다고 계속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에서 코로나19 관련 사망자가 처음으로 발생한 것은 2020년 1월 말입니다. 중국 방문자가 많은 평양시와 평안북도 신의주에서 발열과 기침 증세를 보이던 주민들이 항생제와 해열제 투여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호전되어 사망한 것이 바로 이 최초 사망자입니다. 사망자 모두 코로나 관련 증상이 나타나기 직전 중국을 다녀왔거나 중국 방문자와 접촉한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이들의 사인을 급성 폐렴으로 돌려대고 서둘러 장례 절차를 치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신을 유가족 동의도 없이 화장 처리하고 유골만 전달하는 등 내부에서도 석연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일반적으로 매장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문화적 이유 외에 비용 문제도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화장 비용이 매장 비용보다 훨씬 비쌉니다. 평양과 평성에 화장터가 있지만 시신을 태우는 디젤류와 나무를 유족이 구입하기 때문에 비싸다고 합니다.
만성적 경제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입니다. 코로나 이후 화장장에는 유족이 입회할 수 없으며 6월을 보낼 때 화장 비용을 청구하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 평양의 유일한 화장장인 낭당구의 오봉산 화장장의 경우 화장 대상 시체가 넘쳐난다고 합니다. 북한은 선진국이 공용한 자금으로 개발도상국에 백신을 공급하는 코백스 선 구매 공약 메커니즘 대상인 92개 저소득 국가 중 하나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92개국 가운데 86개국이 백신 신청서를 냈습니다. 북한 당국이 코로나19 재론을 강조하는 이면에는 경제를 훼손시키더라도 인민 안전을 위해 최대 조치를 취한다는 명목으로 방역 조치를 당의 업적으로 강조하다 보니 코로나19 현황을 사실대로 공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2020년 1월 22일부터 김정은 지시로 국경을 폐쇄하여 모든 내국인의 출입을 철저히 금지 현재 이루고 있는 실정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방역과 탈북 방지를 이유로 국경 항만 비행장의 위생 검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북중 국경 전 구간에 2m가 넘는 콘크리트 장벽을 세우고 3,500V 고압 전력선을 설치 준비 중으로 국경 연선 지역에 자재와 장비 인원이 투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북중 접경 지역인 의지와 용천에는 2021년 3월부터 약 2개 대대 인원과 건설 장비, 자재, 화물차들이 평양에서 내려와 공사 준비에 투여되고 있다고 합니다. 평안북도 국경에도 평양 8총국 소속의 군이 약 1000명의 건설부대 인원이 측량 작업을 하고 철조망과 장벽 공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공사는 코로나 유입 방지를 우선적으로 하면서 밀수와 탈북의 주요 루트인 양강도 지역 국경부터 공사에 착수했습니다. 고압선은 전기 사정으로 가동될지 의문시 되지만 콘크리트 장벽이 세워지면 코로나보다는 탈북 방지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합니다. 압록강 하구의 중조의견은 1931년 만주사변 후 철도를 복선화하면서 추가로 건설하였는데 압록강 단교 옆 70m 지점에 건설된 이 다리는 944m 가운데 철도가 놓이고 양쪽에 차도가 깔려 있습니다. 현재 북중 교역의 80%를 이 교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45년 건설된 압록강 상류의 중광 인강간 교량은 6.25 전쟁 시 중공군의 주요 도하 지점이었습니다. 중국 지원으로 북한 신의지와 중국 단동을 잇는 신압록강 대교는 완공된 것이 지난 2014년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다리 위는 포장공사가 완료됐고 차선까지 그어져 있었으나 다리 끝 북한 측 도로는 북한의 내부의 주요 도로와 연결되지 못하는 사정으로 인해서 현재까지 이 다리가 개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신설된 신압록강 대교는 왕복 4차선으로 북중 양측 간 늘어난 물동량, 통행량을 소화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은 신압록강 대교를 통한 물동량이 기대할 것이 없다고 합니다. 비폐된 경제 속에서도 대협력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이나 핵무기 개발은 더욱 북한 경제를 옥죄할 것입니다. 북중 국경은 이러한 면에 있어서 조속히 북한 주민을 위해 다시 개방을 해야 되겠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우려해서 현재도 이를 차단하고 있는 바 북한 김정은 정권은 이제 북한 주민의 편에 서서 북한 주민을 위하는 길을 열어주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